애매한 영어 10초 내 구분하기. 다음 문장에서 making, made 무엇을 써야 할지 보는 즉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was making made to clean my room before I could go out and play. 무엇을 써야 할까요? making과 made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면, 문장 속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면 쉽게 즉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분사인 making, 의미와 과거 분사인 made, 의미 차이는 그렇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어인 I를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해야 했어요? 하게 되었어요? 일까요? 의미상으로 내 방을 내가 청소해야 했어요. 문장 속에서 시킨 사람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밖에 나가서 뒤에 나와 있는 before I could go out and play, 내가 밖에 나가서 놀기 전에 내 방을 청소해야 했어요 라는 것은 누군가 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그 의미의 맥락을 우리는 영어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나는 해야 했어요, 하게 되었어요, 내 방 청소를 나가 놀기 전에 하고 수동 의미 과거 분사를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위 문장을 능동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위 문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방을 청소하도록 시킨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방을 청소하도록 내가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엄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My mom, 엄마가 동사 made, 하게 했어요, 시켰어요. 이런 걸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하죠. 목적어한테 목적 보호 행동, 동사를 행위를 하도록 바로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엄마가 시켰어요, 내가 청소하도록 내 방을. 자, 여기까지 능동입니다. 그럼 이걸 수동으로 위의 문장으로 연결시켜 보면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나오죠. 내가 하게 되었어요, 해야 했어요. 그 다음 수동의 동사가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네,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형태로 이렇게 오죠. 내가 하게 되었어요. was made, I was made. 그죠? 그 다음 뭘 하게 됐어요? clean, 청소를 내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능동에서는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이 수동으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왔어요? 바로 요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to clean하고 to 부정사로 왔어요. 왜요? 능동일 때는 요거 오형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clean이 동사 원형이 되는 이유는 목적격 보어,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바로 현장성, 즉시성이 있기 때문에 to를 생략하고 to 부정사의 원형을 쓴 거예요. 이건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의 원형이다. 우리 과거의 오형식 문장 동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는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to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바로 하라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이 되게 되면 O 형식의 목적 보호가 아니죠. 더 이상 I was made 다음에 바로 동사 나와버리죠. 이 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식에서는 동사 원형을 쓰지 않아요. 따라서 뭘로 써야 돼요? to 부정사로 이렇게 써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능동에서 목적격 보어가 수동으로 바뀔 때는 to 부정사를 쓴다. 이거 하나 챙겨가시고, 다음 I was made, 이것은 의미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게 수동이니까 능동으로 한번 바꿔서 해봐야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말할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시험 문제 볼 때는 더더욱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의미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의미, 나는 하게 되었어요. 청소, 내 방 청소하도록. 내가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수동 완료의 의미 made가 의미상 맞구나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사실은 이런 문장을 실제 우리가 말할 때, 문제 풀 때가 아니라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쓰겠죠. 좀 더 직설적으로 I had to clean my room. 난 내 방 청소해야 했어.
엄마가 시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I had to clean. 나는 청소해야만 했어. 내 방을 my room. 자, before going out to play. 나가서 놀기 전에.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표현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O형식 목적격 보어가 to 부정사, 수동이 되었을 때는 to 부정사가 된다 그랬는데 사역동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각동사가 수동이 될 때, 수동태가 될 때도 똑같이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뭐가요?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to 부정사가 된다.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역동사는 have, make, let 이렇게 있죠. 기본 사역동사 세 가지. 물론 help도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로 쓰고 get 동사도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써서 사역의 의미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을 따르는 주어,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이렇게 쓰는 기본 사역동사는 세 가지죠. make, have, let. 자, 여기서 have와 let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왜? 동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eryone was making made to cry at the end by the movie 에서 making, made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울도록 사람들은 울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둘 다 괜찮을 것 같죠? 좀 더 가볼까요? At the end, 결국에는 by the movie.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영화에 의해서, 영화로 인해 결국 모두 울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made 하고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능동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위 문장을. 자, 그 영화가 하게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cry, 울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때 수동이 되면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이렇게 나온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다음 동사는 상태가 수동의 상태가 되도록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수동 완료의 의미라 그랬죠? 과거 분사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인 원형 부정사 5형식에서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가 되면 5형식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랬었죠. to 부정사가 된다. 라는 거 우리 정리 좀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수동으로 쓰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동영상 뒤쪽에서 쭉 그것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영화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 감동을 받아 울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울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 모든 사람을 주어로 이렇게 갖다 놓았죠. 물론 문장 뒤에 나와 있는 by the movie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 뒷부분도 강조를 또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앞에 주어에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뒤쪽에 나와서 강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글에도 그런 게 있죠. 앞에서 강조하려면 그걸 우린 두괄식 뒤에서 강조하는 말을 쓰게 되면 미괄식 뭐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도 강조하는 부분을 앞에 써도 되고 아니면 끝에 가서 잊어버릴까봐 마지막에 강조하려고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 해석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우리 수동태에서 앞에서 동영상에서 한번 했었죠. 뒤에 동영상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까요? 그가 하게 되었어요 일까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 뒤에 보니까 공부하도록 for his exam. 그의 시험을 위해서 그가 공부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공부하게 되었어요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공부하게 되었어요. 시험 공부를.
부모님이 공부하도록 강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his parents, by his parents 하고 뒤에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by 이하 행위자 나올 경우에는 단서가 아주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y 이하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태다 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의미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부모님이 그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했다,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시킴을 당한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위 문장을 능동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능동의 주체, 주어는 뭐예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가 공부하도록 했다라는 의미로 쭉 연결시키면 his parents made him study for his exa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말 순서하고 딱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영어식 순서, 영어식 사고의 흐름대로 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His parents made him study for his exam 이렇게 했죠. 우리말로 하면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공부시켰어요. 이렇게 돼요. 이걸 영어 순서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맞죠. 예, 바로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입니다. 글의 흐름의 순서, 영어 순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하는 수밖에는 없죠. 자, 위에서 사역동사 중에서 make는 수동태로 만들어 쓸 수 있는데 have와 let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He let us live. 그가 우리를 살게 허락했어요. 이 말은 그가 우리를 살게 해줬어요.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We were let to live by him. 이렇게 형태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쓸까요? 안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let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수동태가 있을 텐데, 이런 의미의 수동태가 있을 텐데, 그가 우리를 살도록 해줬어, 살게 허락해줬어, 이런 말이죠. let의 의미는 허락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et 동사를 수동으로 쓸 때는 were let 이렇게 안 쓰고 we were allowed to live by him 이런 식으로 allow 동사를 씁니다. allowed. 자, 두 번째 have 과거 had 동사 사역동사 사용한 문장 한번 볼게요. He had us sing. 그는 우리가 노래하도록 했어. 노래하도록 이렇게 의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수동으로 형태상으로 그대로 쓰면 we were had to sing by him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어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노래하도록 의뢰를 받았어. 뭐 이렇게 수동으로 하려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We were asked to sing by him. were asked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예문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have 동사와 let 동사를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대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let은 allow, 그 다음 have는 ask. 그리고 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의 동사가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were let, were had 위에처럼 쓰지 않는다.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allow, ask 사용해서 수동태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견은 have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소유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 의미가 have는 소유 상태잖아요. 물론 다른 의미도 많이 있어요. 조동사로까지도 have는 사용하죠. 그래서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기본 의미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동태로 안 쓰고 have 동사가 사역 동사 의뢰한다 시킨다라는 의미일 때는 asked 동사를 사용한다 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이론 때문에 have와 let을 수동태로 안 쓰는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have와 let 자체를 수동 형태로 쓰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수동태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 중요하지 않을 때 수동태를 씁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Someone caused a traffic accident last night and the police closed the road.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어젯밤에 냈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았어요. 이렇게 발표한다 해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고 낸 게 뭐가 중요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이 폐쇄가 되었으니 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뉴스의 본질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바로 핵심은 someone이 아니고 the road was closed. 길이 폐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last night. 어젯밤에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After a traffic accident was caused.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after 나왔을 때 우리말로 여러분 해석하면 뒤에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된, 발생된 그 후에 어젯밤 경찰에 의해서 길이 폐쇄됐어요 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답답하고 앞에 문장이 막 듣기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뒤로 가서 들으려고 봤더니 앞에 문장은 벌써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after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쭉 갈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영어식 사고죠.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the road was closed. 길이 폐쇄됐는데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랬냐면 하고 after 뒤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그랬냐면 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가 was caused, 야기된 후에 그랬다는 거지 라고 해석을 하고 문장 만들 때도 그런 어떤 사고로 영어식 방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다 들린다. 들으면서 바로바로 의미 전달이 되니까. 이해되셨죠? 길이 폐쇄됐는데 경찰에 의해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 그랬냐면 교통사고가 야기된 후에 그랬다는 거야 라고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주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즉 법률이나 과학기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과학자들이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자가 아니죠. 과학자가 어떤 것을 발표했다, 어떤 것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또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었어요. 이런 걸 하게 되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위자는 싹 빼버리고 어떤 상황을 수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 같은 맥락인데 중심을 우리 앞에서 어떤 문장에서 봤듯이 중심을 뒤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뒤로 오히려 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동태를 쓰는 이유 다섯 번째, 주어에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진 주어가 되었을 때, 그럼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죠? 긴 주어 앞에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왜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뒤로 보내서, 뒤로 보내면 오히려 그게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영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쓰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뒤로 긴 주어는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Someone who is familiar with the computer software wrote this repor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someone이 주어예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who하고 이제 수식어가 붙었죠.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아주 익숙한 어떤 사람이 wrote, 썼어. 이 보고서를 썼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 주어가 someone이 수식어 who 이하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죠. 이 형용사 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보내버리고 목적어인 this report를 주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This report was written. 자, 이 보고서는 작성이 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바로
Someone who is familiar with the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아주 익숙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거 작성된 거야. 라는 의미로 간결하게 균형이 맞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형식 사역동사, 지각동사, 수동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이유까지 정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어떤 10초가 기다릴까요? 기대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